3월 선수학 25시 9번째 시간. 오늘은 2차 방정식 하는 날이에요. 오늘 준비한 문제는 2차 방정식 문제 중에서 까다로운 모의고사 기출이라기보다는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 유형들, 그리고 이거 하나 알면 얘를 좀 빨리 풀어 라는 그런 것들을 소개할 수 있는 문제로 준비를 했어.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자. 첫 번째 문제,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 그 다음에 알파분의 베타분의 1. 선생님이 미리 밑줄을 그어놨는데 우선은 두근이 지금 이것처럼 역수꼴로 주어져 있을 때 하나는 알파, 베타로 나오고 하나는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로 나왔을 때 그때 얘네들이 조금 더 2차 방정식을 빨리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걸 오늘 소개할까 해. 자, 한번 봅시다. 만약에 어떤 2차 방정식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할게요. 그럼 그것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해보자.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이 두근 중에서 알파를 x에다 넣었을 때 이 등식은 참이 되겠지. 그래서 x에다가 알파를 대입해 볼 거야. 그럼 a 알파 제곱 더하기 b 알파 더하기 c는 0이 돼서 요 식을 이제 간단하게 변형을 할 건데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역수근을 갖는 방정식이 방정식을 빨리 구하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식을 나는 양변을 알파로 나눠볼게요. 자, 양변을 알파 제곱으로 나눌게. 그럼 알파 제곱으로 나누면 첫 번째 식이 a, 나누면 a 더하기 알파분의 b 더하기 알파 제곱분의 c가 되지. 그럼 결국에는 우리 지금 구했던 요 식은 내가 알파분의 1 대신에 x를 넣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즉 cx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a는 0이라는 식으로 바뀌지. 다시 말해서 뭐냐면 이 방정식에서 지금 아까 내가 알파 대신에 x를 넣었다라는 것은 얘의 근이 알파분의 1이 된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런 방식으로 위에 있는 근 중에서 베타도 똑같이 집어넣어서 같은 방법을 해주면 결론은 내가 지금 찾은 이 초록색으로 쓴 식이 두근이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 완성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자, 다시 말해서 2차 방정식에서 x제곱부터 x상수까지 개수가 a, b, c 순서였던 2차 방정식이 근이 역수로 바뀌면 그것이 바로 c, b, a 순서로 이렇게 개수가 뒤집힌다. 이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면 지금과 같은 문제를 좀 더 빨리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문제로 풀이로 한번 들어가 보면, 즉 처음에 제시되어 있던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어. 근데 내가 찾고자 하는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을 두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만약에 구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b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이 되겠죠. 얘의 두근이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자, 그런데 문제에 나와 있는 것은 x제곱, 그러니까 x제곱의 개수가 1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양변을 b로 나눠줄게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b분의 ax 더하기 b분의 1이 돼. 그러므로 여기서 알 수 있는 성질은 bx에 있는 1차항의 개수 b랑 b분의 a가 같을 거니까 b가 b분의 a랑 같다. 따라서 b제곱은 a가 되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 a는 b분의 1이랑 같아야겠죠. 그러면 a는 b분의 1이랑 같다. 즉 a, b의 곱이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럼 여기에서 이제 a 더하기 b를 구하시려면 a가 b의 제곱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를 대입해서 b를 구하시면 b의 세제곱이 1이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a랑 b는 실수라고 했으므로 b가 될 수 있는 건 1밖에 안 될 거고, 그러면 a도 1이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 여기서 너희가 기억해 줘야 되는 것은 근이 서로 이렇게 역수로 뒤바뀔 때 개수가 뒤집힌다라는 사실 알아두시고요. 비단 이게 2차 방정식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n차 방정식에서 다 성립한다. n차 방정식. 나중에 이제 너희가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할 때도 써먹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자, 보이는 이 문제는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는 거니까 방법을 꼭 기억해 두시도록. 풀이하는 방법 두 가지를 소개할 건데 그 중에서 우선 첫 번째 방법부터 봅시다. 2차 방정식의 두근의 합이 16일 때, 그릴 때 우리가 새로운 2차 방정식의 두근의 합을 구하시오.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방법. 첫 번째 방법은 원래 주어져 있던 2차 방정식을 직접 세워서 구하는 건데 원래 주어져 있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그 2차 방정식이 x-알파랑 x-베타의 곱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16이라는 거 알고 자, 이걸 바탕으로 너희가 찾고자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드는 거야. 그럼 f 2020-8x를 그대로 집어넣으세요. 그럼 x 대신에 집어넣는 거니까 2020-8x 8x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에 2020-8x 베타는 0.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태에서 너희가 이거를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여기에서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건데 이미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형태니까 왼쪽에 있는 식이랑 오른쪽에 있는 식이 각각 0이 되는 x를 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식이 0이 되는 x를 구하면 마이너스 8x가 알파 마이너스 2020이 되니까 x는 8분의 2020 마이너스 알파가 되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것도 똑같이 생겼겠지? 알파 대신에 베타만 바뀌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너희가 찾아야 되는 것은 이것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그럼 두 개를 더하면 8분의 4040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지? 그럼 아까 우리가 구해놨던 알파 더하기 베타를 대입만 해주면 구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자, 첫 번째 방법이 가장 이해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계산을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두 번째 방법이야. 두 번째 방법. 자, 두 번째 방법은 어떻게 가는 거냐면 f 2020-8x는 0이라는 방정식을 예를 들어서 t라고 치환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020-8x가 t가 되는데 너희가 찾아야 되는 방정식의 해는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한다는 건 x의 해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 있는 이 모양을 x 는꼴로 모양을 바꿔주는 거야. 그러면 x는 8분의 2020-t가 되죠. 자,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이 x가 두 개가 나온다는 건데 그 두 개의 모양이 뭐냐면 처음에 내가 2020-8x를 t라고 치환했어.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ft는 0으로 바뀌죠. 그런데 이 ft의 방정식의 두근의 합이 문제에서 뭐라 써있냐면 16이라고 나왔죠. 자, 왜냐하면 fx는 0의 방정식의 두근의 합이 16이라는 건 ft는 0의 방정식도 두근의 합이 16이 될 거란 얘기야. 자, 그러면 내가 t라고 치환하고 그 다음에 x 능꼴로 바꿨을 때 이게 실제 내가 구해야 되는 해인데 그럼 여기 있는 이 해가 어떤 모양이냐면 두 가지라는 거죠. 원래 주어져 있던 ft는 0이라는 방정식의 두근이 이 알파 베타였다고 만약에 가정한다면 그 알파 베타로 우리는 여기 있는 이 식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결론은 우리가 찾는 두근의 합은 2020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8분의 2020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ft는 0에 있는 그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봤을 때야. 자, 그러므로 8분의 4040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아까랑 방법은 똑같죠. 자, 이렇게 해서 처음에 치환하고 하느냐 아니면 방정식을 세워서 하느냐 그 두 가지 방법 중에 너희가 편한 방법으로 선택해서 하시면 돼요. 참고로 이 문제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는 거고 2차 방정식뿐만 아니라 2차 함수에서도 보게 될 거니까 꼭 기억해 두길 바래.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문제. 자, 요게 이제 오늘의 마지막 기본 문제예요. 자, 얘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두근이 정수가 되도록 자, 두근이 정수가 되도록 이라는 말이 들어가.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얘도 풀이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얘도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할 건데 첫 번째 방법. 자, 너희가 이제 보통의 아이들이 이 문제를 풀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것이 판별식을 많이 쓰더라고. 혹은 근의 공식 그렇게. 2차 방정식이 두근이 정수가 된다고 하니까 보통의 아이들은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x를 직접 많이 구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방법으로 먼저 소개를 할게요. 그럼 2분의 마이너스 b 그럼 마이너스 m 더하기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이시니까
m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8m 더하기 4 이렇게 되겠지. 자, 근데 문제에서는 얘가 바로 정수가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근호 안에 있는 식 이게 바로 제곱수가 돼야겠죠. 제곱수이거나 사실은 0일 수도 있죠. 자, 그러니까 m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8m 더하기 4 얘가 바로 제곱수가 되거나 혹은 0이 된다라는 걸 이용하는 거. 이렇게 푸는 방식이 첫 번째예요. 자, 그래서 요거 정리해주면 m제곱 마이너스 6m 그 다음에 플러스 5 이렇게 되나요? m제곱 마이너스 6m 플러스 5 계산이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얘가 이제 제곱수가 되거나 0이 되도록 하는 m 값을 이제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값은 구하기가 쉽지. 왜냐하면 요거를 m-5 곱하기 m-1로 인수분해하면 얘가 0이 되는 m 값은 바로 5랑 1이 된다. 이거는 잘 찾아. 자, 그런데 얘가 제곱수가 되는 거를 잘 못 찾거든요. 근데 제곱수가 되는 걸 구하려면 요거를 완전 제곱꼴로 바꿔주면 돼. m-3의 제곱에 그럼 빼기 4가 되죠. 그럼 이거를 계산했을 때 제곱수가 되도록 하는 것을 m값을 너희가 구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제곱수가 되는 것은 모든 정수 m의 합. 그러면 얘가 m값이 4를 빼서 제곱수가 된다. 아까 우리가 구했던 5랑 1 말고는 사실상 없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럼 요거는 일일이 하나씩 찾아야 되는 거지만 아마도 이 문제는 m이 5일 때랑 m이 5일 때랑 그 다음에 1이 되는 그러니까 1일 때 그러니까 즉 0이 되는 거 말고 빼기 4를 해서 제곱수가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 너희가 알고 있는 제곱수라고 하는 것은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 자, 이런 제곱수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3의 제곱이랑 4의 제곱만 봐도 9하고 16이니까 이것의 차이가 지금 7이 나지. 그런데 얘가 제곱수가 점점 더 커질수록 그 차이가 점점 커지죠. 근데 지금 얘는 4를 빼서 제곱수가 되는 걸 만약에 구한다라고 하면 그 차이가 4만큼 나는 제곱수는 여기서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의 제곱이랑 3의 제곱만 봐도 차이가 5니까. 그 다음에 1의 제곱이랑 2의 제곱만 봐도 차이가 3이니까. 그럼 얘는 차이가 4만큼 나는 제곱수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래서 아까처럼 0이 되는 것만 구하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m값은 5하고 1. 자, 이렇게 구하는 방식이 첫 번째예요. 자, 근데 사실은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게 있어. 왜냐하면 얘가 정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 식에다 넣고 계산했을 때 정수가 되는지를 꼭 확인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2분의가 있어서. 그래서 원래는 분자가 결국 짝수가 되는 것까지 고려를 하셔야 돼. 근데 선생님 경험상 대부분 그냥 이렇게 구하면 거의 다 됐었던 것 같아. 이 문제는. 근데 이제 항상 확실한 거가 좋으니까 너희는 첫 번째 방법보다는 사실은 두 번째 방법이 더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두 번째 방법으로 기억을 하도록 합시다. 자, 두근이 정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처럼 풀어주는 방식이 있어요. 그게 바로 두근을 알파, 베타로 놓고 근과 계수를 이용하는 건데 그러면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이 2m 마이너스 1이죠.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두 식을 연립을 할 건데요. 첫 번째 식이랑 두 번째 식에서 둘 다 m을 갖고 있으니까 첫 번째 식에다가 2를 곱해서 더해주면 m이 소거가 되겠지. 자, 그래서 2를 곱해준 다음에 m을 소거시켜 볼게. 자, 그럼 얘를 m을 곱했는데 내가 마이너스까지 2를 곱했죠? 자, 2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2. 오케이, 됐다. 자, 그러면 위에서 아래 거를 이제 더해줄 거예요. 자, 요걸 이제 두 개 더해줄 거니까 2알파 더하기 2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3이 되지. 그래서 이제 요 식을 어떻게 할 거냐면 좌변식이 인수분해가 안 되지만 되는 형태로 곱셈꼴로 만들어줄 거야. 무슨 말이냐면 정수 곱하기 정수는 또 다른 정수다. 이런 조건으로 만들 거예요.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다. 그러면 오른쪽에 숫자가 정수로 나와 있을 때 왼쪽에 있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얘를 2알파랑 알파 베타를 알파로 묶어줄게. 그러면 2 더하기 베타가 생기지. 그럼 그것이 나오게끔 2베타를 모양을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2 더하기 베타가 나오게끔 무조건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2베타가 돼야 되니까 이때는 앞에 2가 곱해줘야겠죠. 자, 그러면 불필요한 상수 4가 생기니까 상수를 빼주면 식이 변하지 않고 이렇게 똑같은 식이라는 거 알 수가 있고, 왼쪽에 나와 있는 두 식을 이제 인수분해하는 거고요. 마사는 우변으로 넘겨. 그러면 알파 더하기 2 곱하기 베타 더하기 2가 되겠지? 그리고 나서 우변은 1. 그러므로 곱해서 1이 되는 순서쌍을 찾아주면 돼. 그러니까 1 곱하기 1이 되는 거랑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그때 알파 베타를 구하면 그게 바로 두근이 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1 곱하기 1일 때는 알파랑 베타가 둘 다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일 때는 알파랑 베타가 둘 다 마이너스 3이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m값은 위에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 구했던 공식 있죠? 그거 이용해서 찾아주면 되죠. 뭐 예를 들어서 두근의 곱을 이용한다면 요거, 자, 곱을 이용한다면 여기 있는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일 때는 1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두근의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3일 때는 얼마죠? 마이너스 3일 때는 9니까 9는 2m 마이너스 1, 따라서 m값이 5.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온다. 자, 아까 우리가 구했던 거랑 결과적으로 답은 똑같죠. 근데 너희가 느끼기에는 쉽게 느끼기는 사실은 첫 번째 방법이 더 쉽게 느껴질 수는 있어. 왜냐면 친근하니까 근의 공식이. 그래서 첫 번째 방법으로 푸셔도 크게 상관은 없으나 첫 번째 거는 제곱수를 구할 때 일일이 하나씩 구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불편함이 있으므로 너희가 두 번째 방법을 가급적 그래도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내일은 2차 방정식 조금 더 고급진 어려운 문제로 돌아오도록 할게요.